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R에서 시계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어, 시계열 자료라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그냥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고 딱 뭐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분석할 때 이제 y하고 x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는 y와 x 관계 이렇게 그런 관계도 분석을 하지만은 그래서 y가 있고 x가 있다 그러면은 이 y에서 그 시간에 따른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x와 y의 그 자료가 배치된 순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되죠. 어, 예를 들어서 GDP 예를 들면요. GD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DP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값이 상당히 좀 예측력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GDP 같은 경우는 뭐 수출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다른 경제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은 이 GDP의 과거값, 그 추세에 의해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GDP라는 것도 그 시간 배열에 따른 그 변수의 그 값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불러들인 다음에 시계열 자료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래서 어, 아래는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를 선언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 시계열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을 또 입력하는 게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날짜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여러 가지 놓고 분석하잖아요. 근데 x라는 자료가 있고 y라는 자료가 있는데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 대신에 a라 그럴게요. a는 2002년 3월 22일 이런 형태로 돼 있고 B라는 자료는 또 3월 25일 2005년 이렇게 해서 날짜 표기 형태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날짜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계열을 선언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 여기 TS.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기본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스태츠라는 기본 패키지에 있는 건데 요걸 쓰는 방법도 있고 멀티플 타임 시리즈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하나 멀티플 타임 시리즈는 여러 개 변수를 이렇게 묶으면은 타임 시리즈가 멀티플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XTX는 그 타임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TS가 가지고 있는 몇 개 한계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든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좀 음,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 시계열 자료를 선언하도록 만드는 기본 함수는 TS라는 함수죠. 그래서 시계열 자료는 기본적으로 벡터 또는 행렬로 처리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벡터 또는 행렬로 처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은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일 경우에는 변수 만약 x, y 있을 때 요거는 숫자, 요거는 문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벡터나 행렬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들의 포맷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 기본적으로 벡터 또는 행렬로 처리가 되며 따라서 시계열 자료를 합칠 때는 모두 동일하게 이제 숫자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렬이 어느 특정한 열에 숫자가 아닌 것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날짜라든지 문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계열 자료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시계열 자료는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실제 분석할 때는 분석하는 데이터 자체에는 날짜가 안 들어있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인덱스로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타임 시리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1부터 20까지 숫자를 생성하고 2000년 1분기부터 시작하는 분기 자료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그냥 ts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R 코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R 코드 만든 걸 이제 강의 노트에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좀 하도록 하죠. 기본적인 명령은 ts입니다. ts고 1부터 20까지 만들어라 숫자를.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는 2000년 첫 번째 시점부터 시작하고 프리퀀시는 4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퀀시 4, 그러니까 12를 4로 나누면은 3이 되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월별로 할 경우에는 프리퀀시를 12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연도별 자리는 어떻게 되죠? 1년에는 1년 프리퀀시는 1이니까 1로 지정해 주면은 연도가 되고, 그 다음에 365로 지정해 주면은 일별 자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QTS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데이터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00년 1분기부터 4분기, 2001년 1분기부터 4분기 이렇게 해서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박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벡터로 들어가는 거죠. 벡터로 이렇게 쭉 이렇게 2000년 Q1, Q2 이렇게 쭉 이렇게 벡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QTS라고 된 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QTS는 여기서 보이는 거는 날짜하고 컷하고 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시계열 처리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날짜로 된 거는 그냥 인덱스로만 표시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트라는 것은 이제 그 시계열 하면서 타임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타임이라는 걸 해서 QTX의 타임을 데이트 TX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불러드리면은 이제 날짜 이렇게 저장되게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여기 타임이라는 명령어 대신에 인덱스라는 명령어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QTX 저장한 거를 거기에 있는 인덱스를 타임 TX로 저장하자.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날짜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방법은 월별 자료라는 거는 또 간단하죠. 그래서 월별 자료를 하자. 그러면 1부터 20개를 만들고, 시작은 2010년 5, 다섯 번째부터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주기는 10이다. 그러면은 2010년 5월부터 시작하고 한 12개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2010년 5월부터, 그렇죠? 2010년 5월부터 이렇게 1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계열 자료 만드는 거는 그냥 시계열 TS로 이용해서 함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넣어주고, 시작 기간을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주기를 명시해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TS 명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모든 데이터의 간격이 동일해요. 여기서 본 것처럼 뭐 20개를 만드는데 2010년 5월부터 12개를 월 단위로 하려면은 2010년 5월, 6월, 7월, 8월, 19월, 10월 이렇게 해서 1월 단위로 쭉쭉쭉쭉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TS가 기초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른 시계열을 선언하는 함수들이 또는 패키지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거는 좀 이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시계열 자료 만들기. AA는 1부터 20인데 시작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세 자료가 모두 다 프리퀀시가 11로 되어 있어서 월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둘 다 20개씩 만드는데 요거는 처음 거는 1부터 20이라고 숫자를 놓고 두 번째는 21부터 40이라고 20개를 놓고 세 번째는 41에서 60이라고 세 개를 그러니까 20개씩 넣는 거죠. 근데 시작 기간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A, BB, CC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시계열 만들어진 자료의 날짜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아까 타임이라는 걸 뽑아서 그래서 이렇게죠. 타임 A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2010년 1월부터 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인덱스 AA 하더라도 그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계열 이렇게 AA, BB, CC 이렇게 된 시계열 자료를 합치는 방법은요. 우리 cbind 하면 되는 거죠. 컬럼끼리 합쳐라. 그래서 DD라고 하자. 그렇죠? 그러면 DD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좀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AA, BB, CC를 날짜를 조금씩 다르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NA로 좀 어떤 자료는 있고 어떤 자료는 없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AAC, BBC, CC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좀 이름을 지정하고 싶으면요. call names로 하면 돼요. call names. 그래서 컬럼 이게 행렬식으로 이렇게 불러드린 거다 보니까 열별로 이름 지정할 때 call names로 하고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됐을 때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names를 하면 됩니다.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뭐 AA를 GDP라고 하고 BB를 CPI로 하고 그 다음에 CC를 employment 고용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call names DD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이름이 바뀌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인덱스를 함수를 이용하거나 타임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날짜를 부를 수 있다. 타임이라는 걸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플랫 ggplot2에도 있고 타이드버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ggfortify라는 그 패키지에 있는 오토플랫을 하면은 이걸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가 1단위로 증가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날짜 겹치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쉽게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는 오토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림을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데이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 DD라는 것이 이렇게 아까 DD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계열은 행렬로 매트릭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GDP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GDP가 지금 몇 번째 행에 있죠? 첫 번째 행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DD 해서 첫 번째 열을 불러라 이렇게 해도 GDP만 뽑힐 테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름을 지정해서 GDP로 이렇게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시계열 자료는 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구나. 그죠? ts라는 함수를 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시작 기간을 여기다 c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주기가 월별이냐 분기냐 이렇게 지정해주면은 시계열 자료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는 벡터로 인식되고 이 시계열 자료 여러 개 합칠 경우에는 행렬로 매트릭스로 된다. 그래서 매트릭스 행렬의 가장 큰 벡터나 매트릭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모든 변수들의 데이터의 형태가 동일하다. 그죠? 숫자로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본 것처럼
TS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만드는 함수인 TS 함수에서 주의할 거는 시계열 자료가 일정한 간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별 자료일 경우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월별 자료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동일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는 균등한 간격으로 쭉 이렇게 되는데 일별 자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 같은 것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렇죠? 영업시간이 일반적으로. 그러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그런데, 예를 유가라든지, 뭐 그런 자료는 주말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유가 자료를 뽑았는데, 토요일도 자료가 있고, 근데 주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두 개 자료를, 유가 자료하고 그 주가 자료를 딱 다운로드해서 그걸 합치고 막 그랬을 때는 중간에 좀 빈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TS 같은 경우는 그런 갭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월금 사이에는 간격이 1일로 되어 있는데 금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간격이 한 3일 정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TS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이런 갭을 무시하고 모든 자료들에서 마치 그 간격이 1일 단위인 것처럼 쳐서 분석한다는 얘기죠. 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좀 갭을 고려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약간 XT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TS 함수에서 가지지 못하는 아주 유용한 함수들을 추가해가지고 XTS에 나중에 보면 Zoo라는 것도 이렇게 좀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봤던 이 TS라는 함수, 시계열을 정의하는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R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고요. 요거를 좀 더 개선해서 TS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좀 보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규칙 시계열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Zoo라는 패키지에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Zoo 클래스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유용하게 또 개발한 패키지가 이제 XTX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개 정도가 시계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계열 자료의 정의 방법과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날짜의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날짜 처리할 때 가장 좋은 함수는 루브리데이트라는 거예요. 루브리데이트. 그래서 날짜를 변환을 되게 편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함수 이름도 되게 간단해요. MDY는 뭐냐면은 월, 일, 년.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0116, 2011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01, 1월 달이고 16일이고 2011년이다. 그러면 이걸 한번 0111, 2001 표시된 거를 날짜를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2011, 0106, 0111 이런 식으로 날짜가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116, 2011이라는 것은 월, 일, 연 순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2011년 0116이 되는 거고요. YMD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이 year, 2007년, 그 다음에 02, 월, 그 다음에 10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시켜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세 번째는 2013-2라는 것은 연 분기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라는 것은 2013년 2분기라고 표시됐지만은 여기서는 보면은 4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1분기는 1월로 대신 표시하고 2분기는 4월로 표시하고 3분기는 뭐 7월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요런 게 좀 처리하는 때 이런 루브리데이트 패키지가 없으면 좀 복잡한데요. 어그 8월의 약자죠. 그렇죠? 8월의 약자고 1999년 그다음에 13일. 그렇죠? 1999년 8월 13일인데 요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어그라는 것은 month로 인식시키고 월로 인식시키고 1999는 연으로 인식시키고 13은 day로 인식시키라는 얘기죠. 요거 한번 쳐볼게요. 1999년 8월 13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루브리데이트 이런 날짜의 함수를 쓰면은 아주 좀
깔끔하게 변환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계열 분석할 때는 비단 하나의 변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 출처로부터 다양하게 데이터를 뽑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별로 이 자료를 기록하는 날짜 표시 형식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해서 한꺼번에 통일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요 DMI 이렇게 됐는데 13어그 1999 딱 보더라도 1999년 8월 13일인 것 같죠. 그렇게 좀 날짜를 인식시켜라 하는 명령어가 로블리제에서는 앞에는 날짜가 있으니까 D로 넣고 중간에 월이 있으니까 M으로 month로 해놓고 뒤에를 year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1999년 8월 13일 이것도 잘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rd July 2008 이렇게 하면은 2008년 7월 3일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DMI를 쓰면은 2008년 7월 3일 이렇게 좀 잘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되냐 보세요. 1999년 어그 13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가 연도로 돼 있고 그죠? 연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이 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날짜가 day로 돼 있으니까 13이면은 그러면 YMD 함수 쓰면 이것도 그냥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1999년 8월 13일에 되는데 요거는 1999년 1월 3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루블리 데이트가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날짜를 표시할 때 1999년 어그 13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표현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1999년 8월 13일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냥 이 어그를 무시하고 YMD니까 요 앞에 있는 요 1을 month로 인식하고 요 3을 day로 인식해서 1999년 1월 3일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는 요 YMD 함수를 쓰지 말고요. parse date time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parse date time이라는 것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1999 어그 13 그대로 이걸 불러올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 형식을 지정할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 표시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인식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있는 1999라는 것은 퍼센테이지 Y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빅 Y는 연도 4자리 숫자 이걸 표시하는 거고요. 그 퍼센트 B라는 것은 요거 퍼센트 B는 문자 월의 약제예요. 그래서 뭐 제뉴얼이 이렇게 된 거고 퍼센트 대문자 B라는 것은 그냥 풀네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어그라는 것은 달을 표시하는 문자의 약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B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day는 여기 퍼센트 day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parse date time 하면은 이렇게 1999년 8월 13일로 잘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 노트에다 좀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처럼 이제 A부터 시작하는데 A는 그러니까 주의 약자를 영어로 표시한 거는 소문자 A로 표시하고 full로 한 거를 대문자 A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월을 약자로 표시한 거를 소문자 B, 그 다음에 그냥 다 풀어헤친 거를 그냥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만 참고하시면은 날짜를 제대로 인식 못했을 때 parse date time이라는 거에서 요런 퍼센테이지 표시로 이렇게 지정해주면은 이게 날짜가 잘 지정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은 December 13, 2022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월 1년이잖아요. 그렇죠? 월 1년인데 컴마 중간에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월 1년 이렇게 MDY로 하더라도
자,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보세요. 2002년 1월 3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디셈버를 인식을 못하고, 첫 번째 1을 데이로 인식하고, M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 3을 데이로 인식시키고, 2002년을 Y로 인식시키니까 2002년 1월 3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파스 데이터에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디셈버라는 것은 월을 대문자로, 월을 다 쓴 거죠. 풀로 쓴 거니까. 이런 것처럼. 월을 풀로 쓸 경우에는, 퍼센트 B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문자 B.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숫자니까, 퍼센트 데이. 그 다음에 2002년은 이제 연도 내자니까, 퍼센트 대문자 Y.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02년 12월 13일 이렇게 해서 좀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개를 참조하시다 보면은 날짜 이렇게 유로 지정해서 이렇게 파스 데이터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로 다른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자료를 불러왔을 경우에 날짜 표시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동일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월 31일 2008년 이런 식으로 월일 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일 년 구분은 슬래시로 되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2008년 3월 12일 요거는 한국식으로 3월 10일 됐고, 그 연월일 간격은 하이폰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는 제뉴얼이 12, 2013 이렇게 문자랑 숫자랑 섞여 있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A라는 자료에는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B라는 자료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C라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A, B, C라는 자료에도 이 날짜들은 다 데이트로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요. 요걸 어떻게 불러드리냐면은 일단은 요 데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요 데이터를 불러드리는데 서로 다른 형식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앞에 거는 뭐였죠? 이거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앞에는 뭐였죠? 월이었고, 두 번째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이었죠. 그 다음에 구분을 슬래시로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연, 월, 일로 돼 있고 하이폰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요거는 뭐였죠? 월이잖아요. 월의 소문자는 슬래시 스몰 b.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 월의 약자는 퍼센트 스몰 b도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띄어서서 날짜는 1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2013. 이게 슬래시 퍼센트 y라고 할 수도 있고 빅 y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거를 데이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데이트를 이 세 가지 포맷을 지정해서 이렇게 좀 보면은 보세요. 여기 뒤에 결과를 보면은 2008년 1월 31일, 두 번째 거는 2008년 3월 12일, 세 번째 거는 2013년 1월 12일. 서로 다른 날짜 형식이 동일하게 다 변환이 됐죠.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 서로 다른 변수에서 서로 다른 날짜 표시를 어떻게 일치시키는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일치시킬 머리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루브리데이트 패키지 쓰면은 이런 명령으로 간단하게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짜를 변환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퀀트모드 주가 블록이 그런 걸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파이낸스 야후 가서 애플 주가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여기 이 주가 코드가 AAPL이거든요. 그래서 그 퀀트 모드에서 주가를 불어오르는 그 명령어가 그 get symbols거든요. 그래서 AAPL을 불러와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애플이라고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시작가, 오픈은 이제 시작 가격, 그 다음에 하이, 고가, 로우, 저가, 그 다음에 종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조정된 주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저 어저스티드 조정된 최종 주가를 한번 주가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종가를 생각해 클로징 네 번째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다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걸 쓰자 그렇죠. 요걸 사용해서 애플 주가를 사용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애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가만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클로즈 이게 좀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름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네임즈 애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 애플이라고 이제 주가 이제 변수가 생성이 됐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퀀트 모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불러볼 때 요걸 이제 XTX라고 그러거든요. XTX라는 아까는 맨 앞에서는 TS를 이용해서 시계열자로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그보다 좀 진일보된 시계열 패키지인 XTX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인덱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를 하나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주기를 갖는 또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 프레드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여기 제가 동영상에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도 좀 설명한 게 있었는데 요 getSymbols라는 패키지에서도 요 그걸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연방기금 금리 요게 DFF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걸 한번 제가 한번 R에서 불러볼게요. 퀀트 모드에서 하는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getSymbols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아까 심볼이 DFF였죠. DFF였으니까 DFF를 하고 그다음에 소스는 프레드라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 은행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져오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주가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get symbols 디폴트로 하면 이게 야후 같은 데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스를 지정 안 했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소스를 프레드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FFR도 불러주세요. 자, 그래서 DFF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954년 이렇게 0701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애플은 어떻게 됐죠? 애플은 2007년 1월 13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덱싱도 조금 다르죠. DFF 요거는 1954 하이폰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애플은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데 자, 한번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 FFR의 컬럼 네임 여기는 이제 요건 DFF로 돼 있는데 요걸 이름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컬럼즈로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FFR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시계열 자료를 있어서 그걸 합치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알면은 뭐 변수가 시계열 자료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애플이라고 저장했던 거하고 FFR이라고 된 거를 한번 합쳐보자. 그래서 데이터라고 해서 합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그 미국 연방금리는 1954년부터 일별 자료가 쭉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애플은 2007년인가부터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기가 서로 다른 거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건 뭐죠? 일단 두 개의 자료가 같이 있는 시점부터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이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C바인드라는 것은 이 자료들이 다 벡터나 매트리스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열로 붙여라. 그렇죠? 열로 이렇게 붙일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 바인드라는 명령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머지라는 함수를 써도 되죠. 그러니까 애플이랑 FFR 있으니까 머지를 시켜서 데이터 1이라고 저장해라. 그러면은 데이터 1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죠?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머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머지라는 함수는 이제 XTX 패키지에서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죠. 머지 이너. 자, 아까 봤을 때, 아까 이 데이터 원을 한번 보시면은, 그 금리는 1954년부터 있었고, 애플은 2007년부터 일별 자료가 있었죠. 근데 이거 두 개 그냥 단순하게 머지시키면은 앞기가는 하나는 자료는 갖고 하나는 자료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지할 때 옵션이 뭐냐면은 이너라는 게 있어요. join inner. 그래서 이걸 데이터 in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in 이렇게 해보려면은 보세요. 자료 있는 시점부터 하는 거죠. 두 개 자료가 모두 있는 시점부터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자료가 있는 시점, 그렇죠? 요거를 쓰고 싶으면은 join inn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앞 시점은 둘 다 있는 것부터 자른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 있지만은 중간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 뭐 5월 15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 자료는 있고 애플 자료는 없다. 왜냐면 그때 애플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인어를 쓰면은 한쪽이라도 자료가 없는 경우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중간에 띄어진 날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토요일 자료는 어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때 이거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좀 살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 인어를 쓰면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아우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아까 그냥 머지 명령과 똑같아요. 그냥 머지 명령과 동일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냥 아우터니까 아까처럼 1954년부터 그냥 둘 중에서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 붙여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지 레프트라고 있어요. 레프트라고 된 게 뭐냐면은 머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애플이 있죠. 왼쪽에 애플 주가를 먼저 놨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기준으로 합쳐라. 그러니까 애플에서 있는 날짜면은 그거는 다 붙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1954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애플 왼쪽 기준으로 하면 애플 데이터가 있었던 거는 2007년 1월 3일부터 없어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7년 1월 3일부터 애플 있는 날짜만 여기 붙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프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애플 기준으로 붙이는 거고요. 애플이 있는 날짜 기준으로. 그다음에 라이트이라고 하면은 이게 왼쪽에 애플이 있고 오른쪽에 라이트에 FFR이 있으니까 FFR에 있는 날 기준으로 합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데이터 이렇게 했었을 때 봤을 때 보면은 뭐 계속 애플은 1954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2007년 이전까지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되고 금리는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가와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그래도 애플 자료가 있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이너라는 거 하면은 뭐 두 자료가 있는 날짜만 다 이렇게 합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최근에 뭐 어떤 뭐 데이터 하나는 있고 데이터 하나 없는 그 부분까지 다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처음에 두 데이터가 있기 시작한 시점을 한번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first라는 명령을 쓰면 되거든요. first인데 아까 데이터를 뭐였냐면 데이터 1이라는 것을 그냥 머지 시킨 거였어요. 그
애플 주가와 금리와 합친 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중에서 complete cases 데이터 1, 이건 뭐냐면은 이걸 행에 넣은 건데, 이 행 중에서 두 군데 다 자료가 있는 거, 그죠? 행에서 요거 중에서 첫 번째가 어딘지 한번 파악하자. first라는 입력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엔터를 쳐보면 이게 2007년 1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그러면 이 첫 번째 날짜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쓰는데 2007년 1월 3일부터 쓰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표시한 게 뭐냐면은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 보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보호했을 때 보면은 A라는 게 있을 때 슬래시 A 하면은 처음부터 A까지 이거고요. A 슬래시 B 하면은 A와 B 사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A 슬래시 하면은 A부터 끝까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한 날짜가 2007년 1월 3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first라는 함수, 그 다음에 complicates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데이터 1은 데이터 1인데 2007년 1월 3일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데이터가 이제 1월 3일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봤을 때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데이터 in이라고 된 게 있었죠. in이라는 거는 둘 다 있는 거. 요거랑 비슷해. 요거랑 데이터 1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좀 다르죠. 지금 만든 데이터는 그 두 데이터가 처음으로 목격되는 2007년 1월 3일부터 그 이후 거를 써라 하는 거니까, 금리는 있지만은 애플이 없는 이런 날들,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여기 살아있죠. 근데 데이터 아까 인어라는 걸 쓰면은 둘 다 데이터 있는 것만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요것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NA trim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tri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처음과 끝 기간 중 NA가 있는 항을 제거하는 거죠. 한번 요것도 볼게요. 데이터 1 자료는 원래 데이터 1 자료는 원래 다 풀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데이터로 할게요. 그냥 요거는 트림을. 여기 트림이라는 거 하더라도 처음 시점, 여기, 그러니까 처음, 아까 명령어 비슷한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두 개가 데이터가 같이 있는 그 처음 시점부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데이터를 자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트림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를 좀 살려뒀던 이유가, 이게 데이터 1이라고 해놨는데, 요런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요것도 데이터를 좀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데이터를 살려가지고 왼쪽도 좀 데이터를 여기다 채워 넣어가지고 여기다 왠지 채워 넣고 싶어요. 채워 넣기. 값을 채워 넣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휴일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직전에 관측되는 값들을 여기 n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요 추세를 보고 요 사이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도 보고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고, 요 시점 여기 잘렸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다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값이 없는데 요 값은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XTX, Zoo라든지 XTX라는 것이 기본적인 TS에서는 아주 단순한 거, 그 다음에 요런 갭이 있는 걸 용납을 못 했는데, 뭐 주나 XTX 같은 거는 요렇게 갭이 있는 거, 이게 빈난이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NA LOCF,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라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관측이 안 되면은 바로 직전에 관측됐던 값을 그냥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데이터 투투라고 이렇게 저장했었거든요. 자, 데이터 1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 1에는 1월 6일 7일 한번 보세요. 6일 7일은 NANA 돼 있었죠. 원래 값은. 근데 투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6일 7일입니다. 1월 6일 7일. 6일 7일.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전에 관측되는 0.0-7500이 이렇게 NA로 된데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채워지면은 그래도 오른쪽에 있었던 이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NAAppro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프에서 이렇게 좀 찾아도 되거든요. NA.approx. 그쵸?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전 것과 이후 것과 이렇게 넣어서 값을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33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33 보시면은 아까 투투하고 33 보면은 아까 투투는 6일 7일이 뭐였죠? 이게 NA LOCF였죠? 이러면은 이정 직접 값을 그대로 넣는데 33는 아까 인터폴레이션 했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6, 7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점점 증가하게. 원래 실제로는 뭐냐면은 원래 실제로 값이 있는 거는 요 값하고 요 값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3. 얼마였죠? 3037. 그 다음에 3.052.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값이 이 사이에 이게 좀 올라가는 추세죠. 올라가게끔 42, 47, 52 이렇게 해서 좀 그림으로 본다면 아까 그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NA 오밋이라는 것은 아까 인어랑 비슷해요. 인어라는 게 아까 인이라고 돼 있던 건 뭐냐면은 데이터 인이라고 했던 거는 두 값이 모두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이런 또 NA 오밋이라는 걸 쓰면은 그냥 데이터 44 하면은 것처럼 둘 다 있는 값들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료가 없으면은 그냥 버려라 이런 명령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노트로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좀 넣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원은 뭐였죠? 데이터 투투는 뭐였죠? 투투는 뭐였냐면은 투투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1월 6일 7일 한번 요 기준을 보면은 이게 관측치가 없는 것들은 직전에 관측하는 값으로 집어넣었던 거고 아까 33은 뭐였죠? 33은 67은 뭐냐면 중간에 그러니까 이전 값과 이후 값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좀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추세대로 여기다 값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44는 뭐냐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관측이 안 되면 다 버리는 거였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리그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리그레이션 돌리는데 금리가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리그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뭐냐면 하나는 투투,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는 직전 값으로 넣었던 거 투투였고, 그다음에 33는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스무드하게 값을 집어넣게 한 거고, 데이터 44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도 관측 안 되는 거는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이션 1, 2, 3를 돌릴게요. 그래서 결과를 레그 1, 레그 2, 레그 3라고 저장하고요. 제가 우리 스타게이저 몇 번 했었죠. 스타게이저라는 것을 쓰면은 이 결과를 아주 나이스하게 워드랜디지 그런 걸로 정리해준다. 그래서 스타게이저 레그 1, 2, 3 하고 타입은 HTML, 워드 테이블을 정리하려면 HTML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를 결측지 처리별 결과.doc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걸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워드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예. 금리의 변화가, 그러니까 금리가 그 애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세 개 다 마이너스죠. 그죠? 강하게.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좀 1번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이전값 그냥 넣기. 그죠? 이렇게 한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추세값 앞값과 뒷값의 중간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하게 한 거고, 세 번째는 결측치 삭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변수를 여러 가지 처리해 봤는데 결과는 약간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 시점에 비교를 했으니까 이랬을 때 좀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시차 변수를 넣고 그러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봤을 때 날짜 자료 중에서 날짜 연, 월, 일 뽑아내기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데이터 사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아까 데이터 사사라는 게 뭐였냐면은 두 관측지 모두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게 데이터 사사였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 사사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XTX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요. 보세요. 이게 시계열 데이터예요. 이게 보시면은 샘플은 1에서 3833개고 열은 2개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있는 거죠. 열이 2개 있으니까 하나는 애플, 하나는 금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트를 어떻게 뽑냐면요, 데이트는 인덱스로 돼 가지고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데이트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날짜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트 형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TS나 XTX로 됐을 경우는 이런 거는 숫자만 인식을 해요. 숫자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저장해 가지고 인덱스에서 뽑아서 그걸 다시 XTX 파일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날짜는 인덱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데이트 이렇게 인덱스 애플로 지정하고 XT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XTX도 행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변수를 처리하는 것이라서 모두 행렬의 포맷이 다르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숫자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날짜를 뽑아서 그거를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날짜를 인덱스라는 건 날짜 뽑는 거예요. 날짜를 뽑는데 이거를 숫자로 변환시켜서 데이터에다 저장시켜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또 재밌는 함수가 뭐냐면은 이어라는 함수가 있고 month가 있는 함수가 있고 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해당 년을 뽑는 그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봤을 때 뭐 2009년 12월 11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09년, 그 다음에 월은 11월, 그 다음에 12일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뽑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패널 자료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같은 연도, 같은 월에 대해서 뭘 처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연을 뽑아낼 수도 있고 월도 뽑아낼 수 있고 일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D44라고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애플 FFR 여기 된 데다가 좀 날짜 관련된 숫자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cbind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사라고 된 거에서 데이트를 추가하고 이어를 추가하고 month하고 day를 추가해라. 그래서 final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D44는 요 FF까지 있었죠. 그쵸? FF까지 있었는데 파이널이라는 거에서는 date, year, month, day.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이게 날짜 인덱스라 그랬죠. 그쵸? 이제 2007년 1월 3일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year라는 함수를 통해서 2007년 뽑은 거는 이해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중에서 1월이라는 것을 month를 뽑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3일이라는 day를 여기서 뽑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date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는 날짜를 보면은 이 각 숫자가 날짜로 변화시킬 때는 어떤 기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70년 1월 1일을 1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날짜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날짜로 변화시킬 때는 여기 봤을 때 보면은 요 13516이라는 것이 사실은 날짜로 변화시키면은 이렇게 요거랑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파일 XTX 파일을 TX 형태로 변화시켜 볼게요. 우리 처음 XTX가 조금 더 유연한 시계열 포맷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XTX로 함수로 우리가 모형을 돌릴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전적인 시계열 패키지 같은 경우는 XTX 말고 TS로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이널 TS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XTX도 그래도 TS로 잘 변환이 돼 있죠. 근데 사실은 파이널 TS라는 것은 타임 시리즈보다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 타임 시리즈, 그래서 MTS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파이널 TS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트를 아까 여기 어떻게 했었죠? 그 날짜를 바로 XTX 파일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날짜 다른 거는 다 숫자인데 날짜를 넣으면은 행렬에서 오류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이 TS로 변환된 거를 다시 날짜로 인식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널 TS 중에서 데이트라고 된 거죠. 데이터 된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as date로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숫자가 그냥 마이너스가 됐네요. 원래 파이널은 13516 이렇게 됐는데 요걸 또 숫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7076.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TS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숫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게 날짜를 이렇게 하니까 날짜도 이상한 숫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 파이널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파이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이라 해서 이 DF라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면은 좀 모양새는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아까랑 애플 값 있고 금리 값 있고 날짜 있고 이어 있고 먼스 있고 돼 있고. 근데 요 데이터 프레임은 뭐죠? 데이터 프레임은 그 변수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환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 애플 숫자고 뭐 FF 숫자, 데이트를 날짜, 뭐 이어를 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다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그런 면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날짜를 한번 변환시켜 보자. 그렇죠? 지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변환하기 전에 지금 데이트가 어떻게 되죠? 13516, 13517 이렇게 이상한 숫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걸 데이트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아, 이제 이게 데이트라는 것이 잘 변환이 되는구나.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변수별로 다 변수의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아까 숫자로 된 걸 데이트로 바꾸니까 2007년 1월 3일 이런 식으로 돼서 원래 거랑 동일한 날짜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를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데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를 제대로 인식시켰잖아요. 이거를 또 as year quar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쿼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월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요 데이트가 어떻게 되죠? 연, 월, 일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그냥 연, 분기, 연, 월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s year quarter라는 거 쓰고 as year quarter month이라고 year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떨어져 있는 거를 좀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이폰을 찍어서 어떻게 해봐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잠깐만요. 요 df2라고 돼 있죠. 요런 명령을 쓰면은 뭐 데이트 2, 3, 4, 5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원래 이게 이 연월일을 분기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2007하고 띄고 Q1이 돼 있거든요. 근데 데이트 4는 뭐냐면 이 Q1 사이는 이 빈 공간을 없애라 이런 거 명령어가 이 gsub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여기 띄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3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연월일로 바꾸라니까 1 띄고 년, 그러니까 월 띄고 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년 사이에 그냥 하이폰을 붙여라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gsub를 써서 이렇게 하이폰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xtx로 변환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ts를 mts로 변환시켜 보고 xtx를 ts로도 변환시켜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불러드리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xtx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그렇죠? 아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된 것 중에서 xtx를 했을 때 보면요. select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final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을 하는데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데이트라는 것만 빼라. 날짜라는 것만 빼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날짜라는 것이 날짜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래야지 xtx에서 그것도 날짜로 인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final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다 불러들이는데 날짜만 빼고, 그죠? 날짜만 빼고. 근데 왜 이 날짜는 어디다 쓰냐면 order by final df 데이터라 해서 우리가 날짜를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라는 걸 쓰는 거 실제로 변수로는 사용 안 한다. 그죠?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그래서 final xtx. 자, 여기 한번 볼게요. final xtx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잘 불러줬고. 근데 이제 항상 불러드린 다음에는 자료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스트럭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잘 불러졌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잘 불러졌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xtx tab 보면은 이 containing 데이터 이렇게 보면 3830개 샘플이고 1에서 5까지 있는 거잖아요. 파이널 x가. 그래서 1에서 5라는 게 뭐냐면은 애플 주가, 금리, 연, 월 이렇게 5개가 다 했고 이 행렬이다 보니까 다 구조가 동일하죠. 숫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지면요. 오토 플랫을 이용해서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inal xtx 불러드리는 거는 열 단위로 불러드린 거죠. 왜 xtx는 행렬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 첫 번째는 애플이죠. 첫 번째 열은 애플, 두 번째는 금리죠. 그래서 첫 번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오토플랫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목을 애플 주가 추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소는 첫 번째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변수명을 지정해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FFR인 금리였으니까 요 두 개를 지원지투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패치웍에서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는 거는 이게 12개로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보는 것도요. 아까도 한 것처럼 슬래시라는 걸 쓰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슬래시가 중간에 있으면은 앞과 중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템프 파이널 이렇게 해서 요거만 그러니까 2020년과 2020년 사이, 그죠?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020년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과 2022년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꺽쇠로 해가지고 중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죠? 2020년 이후로 하려고 그러면 꺽쇠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2022년. 그러니까 앞에 슬래시 하면은 앞에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거 볼게요. 템포를 다시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2020년, 이게 2020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기간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시계열 자리에서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할 때는 윈도우라는 거 해서 스타트를 19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렇게 그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나오게. 뭐 패스트 더미 패키지를 이용하면 뭐 더미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걸 했냐, 연월을 왜 구분했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계절성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더미 같은 거, 계절 더미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month라는 걸 하려고 할 때 보면은 fast 더미 컬럼이라는 그 명령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미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final xtx를 이용하는데 거기다 더미를 추가해라. 먼저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여기는 final xtx에는 지금 5개밖에 없죠. 그죠? 주가 금리, 연월일 이렇게 5개 있는데, 이 fast 더미 패키지를 이용해서 더미컬이라는 명령을 써서 final xtx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더미를 만들 컬럼을 뭐냐면은 month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month가 몇 개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더미를, 일반 더미 변수할 때 모든 더미는 안 넣고요. 그냥 첫 번째 더미는 그냥 통제로 빼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remove first dummy true 하면은 1월은 빼고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월, 세 번째 월 이렇게 월 더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패스트 더미를 거의 안 써요. 리그레이션 돌릴 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리그레이션 돌릴 때 그냥 텍스트로 성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된 거를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요, 아래서 알아서 자체로 이제 더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변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행렬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로고를 취하는, 평소에 로고를 취하고 싶으면 로고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냥 그 해당되는 열을 선택해서 그냥 로고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열을 선택해서 로고를 취하여서 LF이라는 데다 저장해라.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LF라고 생기겠죠. 그렇죠? 다음에 또 뭐냐면은 LF1이라는 것은 이제 레그라는 건데 쳤기 전의 값을 넣어라. 시작 값을 여기다 넣어라.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레그라는 값이 생겨요.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요 시점 기준으로는 1시점 전의 값이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로 하나 시점 전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 이제 여기 원래 초기 값은 이전 값이 없으니까 NA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쭉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 자료와 그쵸? 로그 취한 LF를 하고 이 하나의 시자 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요게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값에서 이전 값을 빼주는 거. 이게 차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iff라는 그 함수를 R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이렇게 원래 값을 로그 값을 구하고 로그 차분 값을 구했으니까 요걸 두 개를 빼줘서 df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로그에서 이전 값을 빼주는 거. 그래서 요걸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df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 빼니까 0.19에서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219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if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df2 그래서 그냥 요 파이널 xx에서 lf를 그냥 차분해라 diff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할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써요.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왜 에러가 나는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요거 위에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inal xtx에 애플의 로그 취한 값을 그냥 차분해라. 그래서 이거를 df2라고 저장해라. 이 명령어인데 이걸 엔터 치면은 오른쪽에 본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Replacement has 3008, 그러니까 3830개의 2개의 행이 있지만은 근데 데이터는 3833개가 있다.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분 명령을 쓰면은 왜냐면은 차분했을 때 초기 값은 이전 값이 없으니까 차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부터 차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값은 차분 값이 없으니까 거기 처음 값은 거기다 NA를 집어넣어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래서 df2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잘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아까는 요거는 우리가 요걸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요거는 t 값을 구했고 t-1 값을 그냥 우리가 또 구해서 빼준 거잖아요. 요거는 diff 명령을 써서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은 우리가 시계열을 어떻게 변환시키는 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 차분하고 로그 취하고 그쵸?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데이터 변환을 했는데 데이터 변환을 했으니까 한번 리그레션을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리그레션을 돌려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뭘 쓰냐면은 우리가 만든 final xts 그렇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릴 텐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애플 주가에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문서는 뭐냐면 레그 애플 1, 그냥 L을 넣을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애플 값에 로그 값이 한 거니까 요거 값하고, 그래서 이 레그 LF1, 아까는 그 변수를 계산했지만은 그냥 리그레이션 돌릴 때 레그라는 함수를 써도 돼요. 그래서 LF라는 값의 전기 값 레그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주가의 이 시점 전의 거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현재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금리 전기의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그거를 레그 4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레그 5는 똑같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잠깐만요. 여기는 뭐냐면 변수, 그러니까 레그 첫 번째 시작값, 두 번째 시작값, 그 다음에 이거는 자체값,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값, 이렇게 다 시차 변수를 다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처럼 그 대문자 레그, 그렇죠? L만 레그를 했을 때 보면은 LF를 이렇게 하고 시차를 1에서 2라 이렇게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랑, 그렇죠? 레그 1, 레그 2 이렇게 표현한 거랑 대문자에서 이렇게 해서 K는 1부터 2라 이렇게 표현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FFR도 이거는 현재 시점이니까 레그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은 0이죠. 그 다음에 전기 시점은 1이니까 시차도 여기도 대문자 레그를 해서 현재 시점부터 전기 시점까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재 애플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우리는 전기와 전적의 애플 주가와 그 다음에 현재 금리와 전기의 금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스타게이저로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걸 엔터 쳐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0.966. 아까 첫 번째 방정식은 다 시차 변수를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레그 1, 레그 2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1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값이나,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나 요 값이나 다 동일하다. 그렇죠? 두 모형 다 모든 게 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막 그럴 때 시차 변수를 많이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차가 1부터 4라 그러면은 여기처럼 그냥 1부터 4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돌리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아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걸 해볼 텐데요. 이 시계열 자료 있을 때는 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롤링. 롤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롤링 리그레이션이라든지 롤링으로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 기간이에요. 전체 기간인데 이 기간, 왜냐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전체 기간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롤링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1000개의 샘플이 있다 그러면은 50개씩 잘라서 50개 자르고, 그러니까 1부터 50. 두 번째는 뭐냐면 2부터 51, 3부터 52.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쭉 윈도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값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CAPM, 우리가 보면 재무에서 시장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간의 관계 했던 게 이게 CAPM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산 자본, 캐피럴 에셋 프라이싱 모델. 그래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표. 그래서 재무에서는 이렇게 개별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 곱하기 시장 수익률 함수다. 그래서 이 베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베타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변동보다 개별 주식이 더 크게 움직인다. 이랬을 때는 주가가 상승기에는 되게 좋죠. 시장 수익률도 높으니까. 근데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베타가 낮을수록 더 좋죠. 하락기에는 개별 수익은 덜 이렇게 민감하다. 그래서 이 베타가 좀 많이 이렇게 되는데, S&P 500 미국의 주가 이것이 이제 그 시장 수익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걸 한번 불러볼게요. 이걸 좀 줄이고요. 자, 여기 프라이스 보면은 이것이 이제 S&P 500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쓰려면은 6번째 사용할게요. 6번째. 이게 이제 조정된 가격, 일별 가격.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퀀트 모드 패키지에서 이 데일리 리턴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번째를 사용해서 이 데일리 리턴이라는 것은 일별 수익률을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이라는 것이 이제 일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항상 보면 첫날은 0이겠죠. 왜냐면은 일별 수익률 계산할 때는 항상 전날과 오늘과의 변화율을 계산하는데 전날이 없으면은 그 수익률은 그냥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R이라는 게 이제 그 S&P 500 시장 수익률이 되는데, 이걸 이동평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면 롤 어플라이, 이런 게 좀 기본적인 TS보다 뭐 주라든지 XTX가 좀 더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롤 어플라이라는 것은 25일 단위로 기간을 잘라서, 그러니까 25일 단위로 기간을 잘라서 평균을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5일 평균 수익률 계산하려면 이렇게 RMA 이렇게 하면 이렇게 25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5는 샘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걸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롤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도 25일 계산해서 하라 그러면 MV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25일 평균 수익률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 그다음 변동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동성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애플 주가,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은 여기서 구했고요. 애플 주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프라이스 2라고 애플 개별 주가예요. 그래서 요걸 6번째 어드저스트 된 거죠. 그래서 조정된 값을 우리가 6번째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리턴을 구하라. 그래서 R2라고 저장해라. 자, 그러면 R1은 아까 뭐였냐면은 시장 수익률, R2는 애플 개별 주가 수익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머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R은 시장 수익률, R2는 개별 수익률, 그죠? 그래서 함수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베타, 우리 CFM에서 베타, 이게 민감도거든요. 시장 수익률 대비 개별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를 뭘 쓰냐면은 롤 어플라이를 쓸 거고요. 이거 좀 내릴게요.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롤을 50개 단위로 할 건데, 그죠? 바이 컬럼은 아니고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관계를
x와 x2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펑션을 넣어가지고 lmx2 아이고 x2는 뭐냐면은 이게 2가 두 번째가 뭐였죠? 이게 요거였죠, 그렇죠? 개별 수익률. 그래서 종속 변수는 개별 수익률을 놓고 설명 변수는 첫 번째 거를 넣어라 하죠. x1 첫 번째 넣어서 이렇게 리그레스 돌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함수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플랫 마이너스 2 나지 이렇게 하면 이거 좀 키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그 50일 단위로 그 시장 수익률이 개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민감도를 베타를 구해서 이것이 또 시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롤링을 해서 롤 어플라이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시계열자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또는 시계열자를 어떻게 인식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시계열 간의 관계 이걸 좀 잘 알아야지 나중에 시계열 분석할 때 자료 변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 같은 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래서 시계열자를 처리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시계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